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숙 님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매일 운전하며 듣다가 오늘은 차 놓고 가는 날이라서 댓글을 처음 남겨봅니다. 이거 남기려고 회원 가입도 했습니다. JB 감기 자주 걸리시던데 감기 조심하시고 출근길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긴 한데 하여간 버티고 있습니다. 네, 감기 절로 가시고요. 김수철님, 네. 20여 년 만에 지리산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체력이 따라줄지 걱정이 되는데요. 무사히 완등할 수 있도록 JB 기를 좀 불어 넣어주세요. 아싸. 제가 여기저기 산을 좀 다니긴 했는데 지리산을 이상하게 못 가봤어요. 이상하게 못 가봤어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둘레길에 민박집이 있는데 그 집 백반이 그렇게 맛있다. 제가 가시라고 했잖아요. 휴가 때 뭐 하셨습니까? 거기 가시지. 그러니까요. 한번 꼭 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김수철 님이 마음이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천왕봉에서 시선집중 청취율 조사 1등 기원하고 오겠습니다. 1등 하면 다 김수철 님 덕분입니다. 영험한 기운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박정환 님, JB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금요일. 아이고, 오늘은 우리 땅 독도의 날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 반성하시고요. 네. 저도 올봄 처음으로 독도에 갔었는데요. 가고 싶고 또 보고 싶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독도의 날. 독도도 못 가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비 못 가본 거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근데 독도는 아무나 허락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상 상황이 조금만 이제 나빠도 접근이 어려운 맞아요. 그런 곳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진짜. 저도 독도를 갔는데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갔는데 독도에서 너울이 너무 심해가지고 접안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도 한 바퀴만 돌고 왔어요. 이렇게 배에서. 그래서 땅을 밟지 못했다. 아직 저에게 그런 기가 허락되지 않나 봐요. 가까이서 그래도 구경을 했군요. 당연하죠. 어땠는데요? 좋았어요. 예. 끝이에요? 뭔가 심장이 좀 이렇게 웅장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뭔지 모르게 뭉클하고. 그러게 독도 가서 한번 방송하면 좋을 텐데. 아, 너무 좋네요. 그러면 내년 독도의 날에는 독도 현지 생방송? 뭐 괜찮네. 그때까지 제가 있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되신 분들에게도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소통해 주시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오늘도 어김없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또 보도가 됐는데요. 짧게 두 개만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토마토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폭로를 이어갔는데 역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대화 과정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를 토대로 전한 소식인데 2022년 7월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윤핵관 가운데 한 명이었던 권성동 의원의 제거를 제안한 적이 있다고 이준석 의원이 말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태균 씨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네. 명태균 씨는 아니죠. 네. 아무튼 이거는 김건희 여사 관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자,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 7월 윤핵관이 나 쫓아낸다고 난리치고 있을 때 김건희 쪽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대표님 타협하시죠. 저희가 권성동을 제거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또 진위관계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명태균 씨 관련입니다. 창원 산단 의혹 불거진 적이 있었죠. 네. 미리 알았다. 네, 관련 내용인데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경남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창원 산단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창원 산단 선정 발표 몇 달 전부터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산단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 등을 담은 대외비 문서를 보고받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2022년 10월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을 면담하고 산단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다라는 건데 한겨레 21이 이때의 문건 4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오늘 그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강혜경 씨가 한 말이 있는데 창원시 부시장과 담당국장이 자주 김영선 의원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명태균 씨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고 사무실 밖에서도 명 씨와 자주 만났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창원시 국장이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김영선 의원에게 보고할 때 명 씨가 있었고
너댓 차례였던 걸로 기억한다. 시 직원들은 명 씨가 총괄본부장이라 하니 김 의원 보좌관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냥 김영선 의원 보좌관으로 알아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해명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그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만 전해드리고 더 깊게 파지는 않고 오늘은 다른 쪽으로 각도를 틀겠습니다. 바로 검찰 수사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수사가 그렇게 그동안 9개월 동안 더뎠는가. 이 점을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 9개월을 이야기했느냐. 경남 선관위가 강혜경 씨를 고발하고 김영선, 명태균 씨를 비롯한 사람들을 수사 의뢰한 게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뉴스토마토 폭로 이후 명태균 씨 문제가 한 이슈로 떠오른 다음이었습니다. 9개월 뒤였습니다. 근데 그 연유가 오늘 중앙일보 보도로 어느 정도는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창원지검 형사사부입니다. 여기에 검사 7명이 투입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이 7명 중에서는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파견 나온 각각 한 명씩의 검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애시당초 형사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창원지검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하자 이 사건을 어디에 넘겼느냐. 수사과에 배당을 했었다고 합니다. 수사과. 그럼 수사과는 뭐 하는 곳이냐. 창원지검 조직도상 사무국 산하로 되어 있고요. 소속 검사가 없이 수사관으로만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합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왜 그동안 이게 수사가 진척이 없었는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자, 또 하나의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한번 종합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이거를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을 했다. 이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창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양쪽에서 지금 수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이제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이거 결국 한쪽으로 통합해서 집중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럼 전 단계 아니냐. 혹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제가 여기서 그럼 두 가지 점을 한번 좀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끌어올리면 수사를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 일단 이거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도이치 건과 명품백 건에 대해서 출장 조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곳도 어디입니까?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겠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제가 조금 전에 창원지검에 검사 2명이 추가 투입됐다. 한 명은 대검찰청에서 또 한 명은 부산지검에서 차출해서 투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나 대검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한 곳으로 일원할 생각이라고 했다면 대검과 부산지검에서 검사를 차출해서 보냈을까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를 차출해서 보내서 일단 그 개요를 먼저 파악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끌어올리는 게 상식적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울중앙지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통합할 생각이었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검사를 투입을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예단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한겨레 기사 전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약 5시간 전에 페이북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한겨레 치료받는 분에게 듣고 검증 없이 기사 씁니까? 그분 친구분이 산단부지에 땅을 샀다고 하던데 양심껏 기사 쓰세요. 이렇게 올렸는데요. 뭐 요거는 참고로 전해드리고 박인규 님이 뉴스를 듣다 보니 국민 전체를 가지고 트루먼쇼 만든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재밌네요. 그리고 2081님 산단에 누가 땅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처음에 산단 의혹이 나왔을 때 명태균 씨가 이 그 민생경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발표 사실을 알고 그 현수막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이때는 그러니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선 해당 지역구 의원이 미리 알아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여권 내부에서 소통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명태균 씨가 어떻게 곁다리로 들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다른 각도에서 추정도 가능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대외비 문건까지 가지고 와서 지금 보고를 했다. 이거는 얘기가 좀 다른 거거든요. 이게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도 이런 보고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들이 좀 있으신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3149님. 의혹의 진위 여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국민의 잠정적인 확신, 또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서사가 쌓였다는 게 문제겠죠. 라는 촌철 남겨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전국 지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 24%에서 2%포인트 빠진 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 지표조사에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또 하나 주목할 결과가 나왔는데요. 뭡니까? 자,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동의한다는 응답이 73%가 나왔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가 나왔습니다.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에서의 응답률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57%가 나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각각 71%, 61% 나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자, 유난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한번 복기해 봅시다.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의전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 따라붙었냐면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3대 요구 사항 가운데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내지 활동 중단은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 아니냐. 다만 2가지는 거부를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왜 이거는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까? 요걸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 답이 제가 지금 전해드린 여론조사 결과에 담겼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짚어야 될 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한번 지금부터는 용산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전통적 지지층마저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진단을 180도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면 다른 건 몰라도 전통적 지지층은 마음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품게 하는 또 하나의 수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용산에서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전통적 지지층은 회복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중단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조금은 더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분석이 타당하다면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배경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것은 3가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 보수 지지층은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까지 사실은 점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응답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의혹 규명 절차에 협조해야 된다는 것도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 여기에 같이 내포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수 지지층이 회복 탄력성을 보여서 김건희 여사가 좀 대외 활동을 자제하면 조금 마음을 누그러뜨릴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나머지 2대 요구 조건에 대한 것도 여기에 녹아 있다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대외 활동을 만약에 중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떨까?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근데 일단 어제는 좀 등장을 했죠. 공식 활동을 13일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행사였기 때문에 그 폴란드 대통령도 부부가 방한을 했기 때문에 그 배우자도 참석을 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꼭 필요한 의전 행사가 아니면이라고 했는데 꼭 필요한 의전 행사라고 봤던 것이죠. 용산에서는. 네. 신원섭파님. 김건희 여사는 대선 때 대국민 약속한 거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3107님 꼭 필요한 의전 어느 선까지일지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고 네. 데이지님 집도끼도 뛸 줄은 압니다. 라고 의미심장한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서 벌어진 한 장면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방문진 직원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증인석으로 몰려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태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욕을 했습니다. 아, 인용이 안 되는데 이거. 네, 그냥 XX로 하시죠. 그냥 CX 다 죽이네 죽여 C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뒤에 노정면 의원과 김태규 대행 간에 이런 문답이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회 중에 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상임위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앞부분은 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누군가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한탄의 표현이었다. 근데 그래도 되나요? 김태규 대행은 나중에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은 인정하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다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그 어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욕설을 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평하고 말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촌철님들이 충분히 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건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바로 이겁니다. 김태규 대행은 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는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했을까? 그다음에 자기가 한 말은 정해 중에 했던 말이라는 것도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요거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네. 김태규 대행은 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먼저 상기합시다. 두 번째, 통상 모욕죄는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를 합시다. 세 번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국회 모욕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태규 대행이 나는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거듭 주장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반 모욕죄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정해 중에 한 발언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건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지금 국회 모욕죄 조항 읽어드렸는데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다시 말해서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다라고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정회는 회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국회 모욕죄 조항에 나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나는 정회 중에 저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과방위는 국회 모욕죄 이걸로 고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저 해명 자체에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판사 출신으로서 해명조차도 법 기술을 앞세우고 있었다라는 점을 주목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모르네 낑깡님 전 국민 듣기 평가가 너무 많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네. 물푸레님 근데요 쉬는 시간에는 그럼 국회에서 욕해도 됩니까? 안 돼. 지금 상식과 법이 간극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네, 김태규 대행은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이비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